아니 이거 하고 국회 일정 좀 공유. 그래. 네. 국정감사 관계로 그동안 현장 모두 발언이 없었는데 오늘 현장 모두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김준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헬로윈 인파보고서 삭제 지시 하루 전날인 11월 1일 저녁 김광우 서울경찰청장과 15분가량 통화를 했고 이후 이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 수습으로 긴박했을 상황에서 현장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과 서울청장의 무려 15분간 통화에서 참사 관련 내용은 없이 한가하게 단순 안부만을 나눴다면 그 자체로도 지탄받을 일입니다. 또한 단순 안부 전화했다면 김 청장과의 여러 번의 통화 내역 중 해당 통화 내용만 콕 집어 삭제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참사의 예방도 수습도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이제 변명마저 엉터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까? 참사 책임 공직자들의 안하무인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됐지만 이처럼 참사의 진상 규명은 멀고 특별법 제정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만 협조한다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다 채우지 않아도 특별법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거짓과 무책임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 제 야당과 함께 진실규명연대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로 악명 높은 SPC그룹과 DL그룹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입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DLENC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7번이나 일으켰고 2020년 이후에만 같은 계열사인 대림산업 1건, DL건설 4건, DL모터스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SPC그룹은 이번 국감 중에도 대표이사가 사과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제빵 공장에서 기계장치 끼임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재해가 빈번한 위험 사업장입니다. 지난 4년간 SPC 공장에서 빵을 굽다 죽거나 다쳐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무려 759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노동부와 수사당국의 행태가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키웠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업 총수들은 국감장에 안 나와도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고발돼봤자 벌금 몇천만 원으로 퉁치면 그만이다 식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바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한 계열사 대표들이 국감장에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대책이라는 공연불 약속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부를 뿐입니다. 두 그룹의 반복되는 산재사고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기업의 실체적 책임자인 그룹 총수가 국감장에 나와서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을 인정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적으로 국민께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재 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중대재해 다발기업 총수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끝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두 그룹 총수를 반드시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모두 발언을 드리는데요. 저는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정의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애정을 갖고 쇄신하려고 한 정당의 모습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패한 강서구 재보궐 선거평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정의당의 재창당에 대한 저와 류호정 의원의 언행이 해당 행위이므로 징계하고 출당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왔고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부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류호정 의원을 징계하고 출당시키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 대한 저의 어떤 언행이 해당 행위인지 밝히시고 지체 없이 저를 당기위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지도부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에 대한 저의 언행이 해당 행위라면 해당 행위로 징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단호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도 가결표 색출 말고 단합을 하자는 말을 하고 국민의힘도 혁신위원장을 뽑아서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양당을 비판하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묻고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두 청년 의원들에게 묻는 것이 지금 정의당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현주소가 아닙니까? 선거 내내 무전략으로 일관한 지도부, 중간에 아무 논의 없이 멋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후보가 아니라 당에서 가장 기반이 취약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는 지도부, 그런 지도부에 동조하는 이른바 오래된 선배들의 모습이 정의당을 국민들로부터 차갑게 외면받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언행이 해당 행위이고 그로 인해 당이 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장혜영을 제명해서 당이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정미 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애당심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비겁한 희생양 만들기를 좌시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껏 참고 또 참았던 얘기들,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정당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부에서 골마 터져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여성 혐오적이고 청년 혐오적인 정의당의 이면을 저는 이제 낱낱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졸렬함과 비겁함과 부조리를 참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보 정당에 대한 일말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장혜영 의원의 모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내놓은 유일한 수습책은 녹색당과의 통합입니다. 정의당은 일방적 구애에 녹색당이 답했습니다. 녹색당은 새로 당을 만들지 않고 정의당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무튼 선거연합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총선을 치른 뒤 녹색당으로 복귀하겠답니다. 녹색당의 목표는 원내 진입이고 연합 정당을 추진할 정당은 아직 정의당이 아니라 특정 정당입니다. 우리 당의 제안을 받은 뒤에 녹색당이 했을 고심을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건 2024년 총선 이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도대체 정의당의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입니다. 완벽한 자기 모순입니다. 정의당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합시다. 금태섭이든 양향자든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그룹 모두와 대화합시다.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이정미 지도부와 세 번째 권력이 당원들을 설득합시다. 인천연합과 전한 함께 서울이 모여 중간값을 내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것이면 저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감추려는 우리의 사정을 고발하겠습니다. 뻔하고 익숙한 방식의 최소연합으로는 우리의 살 길도 진보의 살 길도 우리를 찾아오는 시민의 살 길도 다시 하겠습니다. 뻔하고 익숙한 방식의 최소연합으로는 우리의 살 길도 진보의 살 길도
우리를 찾아오는 시민의 살 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